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9일 화요일 지금 정규장이 마감하고 3시 36분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잘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으나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좋았는데 바이오 섹터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HLB 그룹주 역시도 오늘 좀 부진한 이런 결과로 마무리가 됐는데 HLB 오늘 38,000원 1.94% 하락이 진행이 됐고 여전히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역시도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닥이 지금인 것이냐 조금 더 우리가 의심을 해보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46,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21선 이탈과 함께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거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을 찍고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게 돼서 완전한 바닥 구간인 정말 이 3만원 선까지 다시 한번 빠져 내려오고 본격적인 추세 돌림이 시작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또 이 저점에서 언제 매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주린이 보호구역 이 소통방과 정보방에 꾸준하게 HLB에 대한 이 정보와 이 타점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제 10%대의 수익을 또 만들어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이 타점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타점도 제공 받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뭐 HLB만 사실 뭐 매매할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또 PX 일렉트로닉스 같이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 공유를 받으셔서 이 수익금으로 HLB를 확실하게 좀 저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매매를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010-6492-1704번호로 이 구독자분들 초대해 드리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 자료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HLB 제가 꾸준하게 자료 준비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 일석사조의 효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료도 보내드리면서 실시간 정보방 초대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정보도 제공받으시고 단기, 중기, 이 HLB 또 매매 타점 확실하게 또 잡아드릴 거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항상 타점 잡아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도 만드시고 HLB 저가 매수 확실하게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가 9월이 지나가면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8월부터 사실 이 주식시장의 어떤 발목을 좀 붙잡았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일단 지금 현행으로는 이제 50억 기준인데 이거를 이제 10억으로 하향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우리 항상 연말에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양도세가 그만큼 많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맞추려고 사실 이제 대량의 또 매도가 발생이 되는 시기가 이제 연말이죠. 근데 이 50억이어도 이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10억으로 낮추겠다, 하향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또 악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반대로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행 50억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으로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꾸준하게 이제 살펴보고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이제 금리 인하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요. 빅컷에 대한 가능성 점점 지금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제 10%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1.8% 약간의 이제 상향 조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0.25% 인하로 갈 것이냐 0.5% 인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9월 17일 그 이전에 발표가 될 이제 CPI와 PPI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당장 내일 저녁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이어서 목요일 9시 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소식 한 두 가지 정도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또 브리핑을 해 보려고 하는데 뭐 영상 또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일단 블로그를 좀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약업신문 관련해서 이제 이 기사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또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25년 8월 28일 약업신문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하였다라고 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접하셨겠지만 지난 7월 말부터 갑자기 이 약업신문에서 이 HLB 그룹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파더라고요. 이게 기사로 이렇게 내더라고요. 여기 1번, 2번, 그리고 요 밑에 3번, 4번, 5번 이렇게 각각 이제 기사를 이렇게 냈는데 사실 HLB 주주 여러분들께 뭐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주주분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불편한 그런 기사의 내용이지 않나. 왜냐하면 뭐 벤처기업도 보다도 못한 뭐 R&D 투자 기업이다. 뭐 이자도 못 갚았는데 뭐 빚만 뭐 5천억이 넘더라. 종속기업 40곳 중에 뭐 32곳은 부실한 기업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됐는데 이 팩트 입각한 정론 보도 사실과 뭐 전혀 다르다. HLB 그룹은 공식 블로그에서 왜곡 보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타격을 예상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민사 소송까지 또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립을 좀 잘 지켜서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언론의 역할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건 뭐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가남 신약 이 CRL 공개 관련 안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공식 블로그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 뭐 명확하게 이제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치료제다라는 것이고 어찌됐건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단독 승인은 사실 이제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죠? 리보세라닙의 단독 허가 불가. 이 신약의 승인은 임상 성공 플러스 CMC 실사 통과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병용 치료제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 두 약물 모두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지금 입증이 된 상황인데 이 캄렐리주맙 부분에 있어서 뭐 CMC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임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CMC 실사 결과 리보세라닙 공장은 통과가 된 부분인데 캄렐리주맙의 관련 지적 사항이 보완 서류 제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CR에는 이제 이를 표현한 것이고 이 리보세라님은 문제가 없고 캄렐리주맙 CMC 지적 사항이 있는 바 병용으로 임상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리보세라님 단독으로 승인을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국은 항서제약의 지적사항 보완, 이 보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좀 단독으로 이제 임상을 해서 단독요법으로 임상해서 효능이 이 증명이 되고 FDA 단독 승인을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뭐 승인 나고 이제 본격적인 또 매출 발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병용으로 이제 임상이 됐고 병용 요법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두 약물 그러니까 한 약물이라도 사실상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승인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이 가남 신약 FDA 신청 계획 발표라고 해서 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뭐 다른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항소제약 함렐리주맙에 대해서 FDA가 해당 시설은 FDA 폼 483에 기재된 결함 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FDA 폼 483은 FDA가 현장 점검 뒤에 이 규정 위반이나 미비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발급하는 문서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FDA 폼 483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요걸 또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내용에도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요 자료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실시간으로 다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놓는 자료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6492-1704 번호로 구독이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40페이지입니다. 받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은 40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FDA 폼 483은 이 FDA가 현장 실사를 마친 이후에 이 해당 제조 시설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관찰했을 때 발부를 하게 되는 공식 문서다라는 것이고, 노티스 오브 인스펙셔널 뭐 옵서베이션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라고 하네요. 흔히 483 레터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발부가 되느냐? FDA 이제 이 실사관이 제조 시설, 품질 시스템 문서 등을 점검한 후에 이 법령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은 실사 종료 시점에 이제 발부를 하게 되고, 이 실사 중에 관찰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나열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록 누락이라든지 SOP 미준수, 뭐 오염에 대한 가능성, 품질 관리, 미흡 이러한 등등등, 좀 이게 아무래도 좀 중대한 문제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이 폼 483에 담긴 중요한 내용들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 폼 483 자체는 이 법적 제재 문서는 아니라고 하고요. 단지 FDA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경고 수준의 이제 통지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제 대응이 미흡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워닝 레터라고 해서 경고 서한 또는 제품 승인 지원 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의 대응 방식, 좀 확대는 안 할게요. 기업의 대응 방식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FDA는 답변서와 실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등급을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 등급의 의미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뭐 중요한 것은 FDA 폼 483은 당신의 시설에서,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 너네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너네. 이거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경고 서한을 보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항서제약 측에서는 품질 시스템을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빠르게 이제 시정 조치를 취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 사례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예시를 좀 들 수가 있는데, 2023년도 당시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황제주라고도 불리죠, 바이오에. 이제 이 글로벌 CDMO 이제 기업이잖아요. 위탁 생산 기업.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제 사례가 나오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총 6건의 지적 항목이 있었다라고 하죠. 데이터 무결성 통제가 미흡하다, 공정 관리 절차에 결함이 있다, 장비 재밸리데이션이 미흡하다, 품질 부서의 검증이 미비하다, 시설 유지 관리 문제가 있다, 문서화 역시 부족하다. 어쩌면 지금 항서제약에서 지적받은 그러한 내용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큰 제재 없이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신뢰도에서는 일정 부분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신뢰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다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역시나 이 폼 483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이제 피드백 도구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도 확실하게 내부의 어떤 시스템, 품질 여러 가지들을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이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이 코로나 발생했을 때 화이자
백신 접종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화이자의 캔자스 공장도 이 폼 483 사례가 2017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원래 해당 공장은 호스피라 소유였고 화이자가 이제 2015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그 이후에 이 GMP 우수제조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라고 해요.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역시나 이러한 지적들을 그동안에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된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FDA에서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경고서까지 받았죠. 그죠? 품질 관리 역시도 계속 지적을 받았고, 샘플 관리 부실 이것도 지적받았고, 역시나 여기에도 나오지만 청결과 교육 문제. 아니,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이런 뭐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청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었던 노바티스의 글라토파 고용량 제재 허가가 1년 이상 FDA 승인이 지연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HLB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되면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어찌됐건 이 화이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시장 점유율 역시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에포젠 바이오시밀러 승인에 대한 거부도 두 차례나 이제 거부를 당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글로벌 제약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폼 483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역시나 제품 승인, 시장 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글로벌 기업 역시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폼 483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 항서 제약이 확실하게 대응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확실하게 개선이 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승인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가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HLB가 이 풋 옵션 이제 행사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길면은 또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너무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이 풋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대응 자료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구독자 여러분들의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010-6492-1704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도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초대까지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일석이조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주가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38,000원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또 하락이 나온 거죠. 그죠? 고점 대비했을 때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재차 빠지는 지금 이러한 지금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이 전저점을 다시 한번 좀 지키면서 쌍바닥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전저점을 이탈하고 3만원, 정말 3만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 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비중을 실으실 수 있도록 또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아무쪼록 단기 쌍바닥을 찍을 것인지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것인지 잘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뭐 HLB대로 뭐 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 이제 연말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바로 2025년 하반기 정말 이 대시세를 폭발시킬 이 매집주, 우리 이제 이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시라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같이 또 해드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2025년 대시세 종목 요 매집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까지 확실하게 이제 초대를 해드려서 같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끌고 갈 거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또 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 대시세라고 해서 10배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 5배 이상
요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정리한 자료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잠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종목입니다. 25년 10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이죠. 그죠? 10월 유럽 종양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11월에는 미국계 이 면역 항암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바이오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 협업에 대한 어떤 협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처로 의해서 이 분기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특허 허가 획득 가능성 지금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요. 주요 임상 파이프라인 7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기업, 확실하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운 수익 달성까지 함께 할 겁니다. 25년 연말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6492-1704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확실하게 요 대시세 종목 매집방 확실하게 또 텔레그램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5년 연말 정말 또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6년 분명히 투자 환경 점점 더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